50년 가까이 종교와 정치적 권력을 일치시켜왔던 이란의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적극적인 군사 공격과 함께 물러서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란을 죄어오는 속도와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oes that mean you haven't made a decision yet on what to do? I have ideas as to what to do, but I haven't made a final. I like to make the final decision 1 second before it's due. Yeah, we have the best military equipment in the world. You see that with this fight. I've been asked about it by everybody, but I haven't made a decision. 자,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트럼프가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라는 보도를 월스트리트 저널은 담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역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암살 가능성까지, 내가 당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다 알아, 그러니까 항복해라는 그런 거의 숨통을 조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희가 좀 받고 있거든요. 봉 교수님이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아직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네. 어떤 공격 계획을 승인했는지 그 자세한 건 모르죠.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제거 공격을 승인한 것인지, 네. 아니면 미국의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네. 이스라엘이 그 포드로에 있는 이란 핵시설 완전 파괴에 그런 벙커버스터라든지 B2 스텔스 폭격기까지 지원하는 걸 승인했는지, 그리고 승인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실행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무조건 항복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마지막 그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압박 카드로 쓴 것인지 여러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이런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 항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صدمه آمریکا اگر ورود در این میدان بشه، ورود نظامی در این میدان بکنه، صدمه جبران ناپذیری خواهد بود بدون تردید.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 오히려 미국의 개입이 미국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다 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되받아 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란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메시지를 낼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란 얘기가 있던데요. 뭐 여러 가지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이란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불리하죠. 그 예전에 시리아 내전이 있을 때는 그 이란의 공군이 그렇게까지 이란 영공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는 공중 구비를 받으면서 1,500km를 그냥 날아가서 이란의 전역을 마음대로 공습을 하고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란의 프락시들, 후티라든지 헤즈볼라, 하마스 세력이 그동안 이스라엘과의 분쟁 때문에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 공격에 입체적으로 지원을 해줄 세력이 없어진 것이죠. 바로 이 점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네타냐후 정부도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란의 레짐 체인지까지도 목표로 삼는다.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해도 괜찮다는 군사적 전략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죠. 오죽하면은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왔던 하마스 1인자가 이란 내 호텔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피습을 당할 정도로 얼마나 허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은 저런 이제 항전 메시지를 지도부에서 내더라도 네. 그 믿음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능력이 없다는 걸 봤으니까. 네. 항전을 하면은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군부와 이 신정 지도자들은 36년 동안 뭘 해왔는가? 이런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치면서 기득권만 챙긴 것은 아닌가?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나가 떨어지는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항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분노심은 끌어오르지만 네. 수단과 능력이 없다는 게 드러났는데, 이런 것을 노리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랑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이 상태로 계속 가도 레짐 체인지가 그냥 일어나겠다. 민심이 나중에는
사태가 수습된다면 일어날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강경책을 계속 구사하면서 이란이 완전 항복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으로 나설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다라는 두 가지 옵션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두 가지를 다 고려하고 있다고 이제 언론에 얘기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 레짐 체인지까지 가고 핵시설 파괴까지 간다면 그것도 좋고 네. 만약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란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모든 핵시설과 생산 능력을 포기한다면 그것도 굉장한 치적이죠. 그 이란의 핵 위협을 최종적으로 영구적으로 해결한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될 테니까. 네네. 하지만 봉합이 되고 나면은 자연스레 36년 동안 부패하고 무능한 이란의 신정 체제를 이란 국민들 자체가 비판을 하고 바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국에게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기다리지 않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벙커버스터라는 그 강력한 무기를 실제 사용해서 이란을 폭격해서 핵시설을 붕괴시켜버리면 그때는 또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전쟁이 더 확전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전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 승인을 했다고 하지만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제 이란 측에서 무조건 항복하기를 결국에는 트럼프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네. 딜을 얻는 것, 거래의 달인이라는 그런 자신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려봐야 되는데 군사 작전은 실패를 하면은 네. 실패하면 미국 대통령의 무덤이 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랬고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문에 케네디라든 닉슨 정부도 그랬고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막판에 그 중동 사태 개입이 너무 길어지면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승리하면은 영웅이 되지만 네. 실패하면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GBU 57, 네. 1.3톤, 뭐 60m 아래 폭파하고 네. B2 스텔스가 가서 이 탐 크루즈가 나오는 탑건 2, 매버릭에 보면은 성공하죠. 네. 먼저 전투기가 가가지고 그 방공만을 다 무력화시키지 않습니까? 포도 파괴하고 네. 상대국 전투기도 다 경멸하고 그런 다음에 깨끗해진 다음에 B2 폭격기가 유유히 들어가서 폭탄을 떨어뜨리면은 이란 핵시설은 영구 파괴된다. 그게 100% 성공이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만약에 성공하더라도 다시 한번 미국이 이라크에 17년 전쟁을 했고 아프간에서 20년 전쟁을 하고 지난번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겨우겨우 중동에서 발을 뺐는데 다시 들어간다? 그걸 감내할 수 있을지 트럼프 행정부도 계산이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